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느 한자 자원풀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쾌하게, 경쾌하게. 사람이 골곡자죠. 골짜기에 모여 살면서 생기는 것이 풍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골짜기에 모여 살까요? 아무래도 자연적인 어떤 병풍이 되는 거죠. 바람막이가 골짜기에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시 시절에 사람이 동굴에 살았고 또 평야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있어야 바람도 막아주고 또 골짜기가 있어야 또 동굴도 있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자 그런 시대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골짜기에서 모여 살면서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풍습이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모든 풍습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는 골짜기에 살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원시인들이 볼 때는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골짜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살면서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풍습이다. 뭐 설날 세배를 한다든가 정월 대보름 날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추석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풍습이 생기죠. 자연히. 자, 풍습 속자가 들어가서 생긴 단어 범속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흔히 범속할 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킬 보자를 알기 위해서는 미숙할 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나무 위에 열매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근데 한자는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 각의 문자다. 그래서 나무 위에 열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결실이라는 뜻이었는데 결실이라는 뜻이 결국 사람의 갓난 아기라는 의미로 또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갓난아기 또 어린 애 이런 존재들이 상당히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미숙하다 해서 미숙할 보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어린 아기를 지킨다. 자기 자식 지키죠. 당연히. 그래서 지킬 보자가 되었습니다. 보호란 단어에 이 글자가 쓰입니다. 믿을 신,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을 신, 믿음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확고부동한 자기 마음의 자세를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신념이란 단어에 믿을 신자가 쓰입니다. 클 위자. 자, 이것이 왼발을 행보, 어그러질 천입니다. 근데 꼭 왼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발자국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아주 군대가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다니는 저자거리 또 대중적인 그런 거리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은 좀 더 나아가서 어지러운 흔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흔적. 예. 어지러운 흔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이 어그러질 천의 변형입니다. 요게 아래 상하 변형. 자, 이렇게 어그러진 것을 요거 안에 뭡니까? 애월 위자입니다. 가죽끈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흩어진 그런 어그러진 것을 잘 묶어서 가지런히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가지런하다 또는 정돈하다 또는 단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남달리 그렇게 잘 정돈되고 단정하고 생각이나 행동이 올바르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클 위자. 이 위자가 들어간 글자 위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겹방자를 알기 위해서는 기댈방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세웠습니다. 설립자의 핵줄임이죠. 지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이라는 의미는 집이라는 의미와 일맥이 상통합니다. 대표성이 있죠. 우리가 옛날 유명한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 또 같은 지붕 아래 산다 그랬을 때 그 지붕이라는 거 집의 경계 내지는 집의 실내의 한도 집안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지붕을 세워가지고
사방의 위를 이렇게 막은 겁니다. 사방을 이렇게 막은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그런 지붕에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뜻에서 기댄다 해서 이것이 기댈 방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곁에 두죠.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의지하는 종교적 신념, 어떤 그 종교적인 자기의 신념에 따른 어떤 그런 사인물 내지는 그 각종 표시 뭐 이런 거를 가까이 한다든가 했을 때 그래서 곁에 둔다 해서 곁방자입니다. 곁방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기대는 것을 곁에 둔다 해서 곁방자고요. 곁이라는 거는 또 가까이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곁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한자 의미의 포괄성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곁방자가 들어간 글자가 바로 방관입니다. 곁에 놓고 그냥 내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방관이라는 단어가 곁방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뛰어날 걸자를 알기 위해서는 빼어날 걸자를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어그러질 천자, 발자국을 뜻한다, 발자국이라는 의미 막 흩어졌다. 그러면 나무 위에 가지가 막 흩어져서 자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잎이 무성하도 무성하고, 꽃이 무성해도 무성하고, 나중에 과실수 같으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도 많이 매달렸겠죠. 왜? 가지가 막 흩어져서 자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관해서는 사람의 손은 아까 단정한 것이 또 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나무라는 건 아름드리 나무 엄청 높지 않습니까? 뭐 10m 이상 올라간 나무도 있고 그런 나무 위에서 막 그냥 가지가 막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 있으니까 자,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주 보기가 빼어나다는 얘기죠. 꽃이 피든 뭐 잎이 무성하든 또 나중에 열매가 맺든 빼어나다. 그래서 빼어날 걸자. 그러면 사람이 남달리 빼어난 사람, 남달리 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뛰어난 사람, 남달리 빼어난 사람. 사람이 빼어난 사람이 뛰어나다. 남달리 뛰어나다. 그래서 뛰어날 걸자입니다. 자, 이 걸자가 들어간 우리 단어 호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한자는 거의 사실 우리나라 뭐 국명부터 시작해서 국기명, 또 국가명, 애국가, 애국가명 등 모든 진짜 개개인의 이름에까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우리말의 어원, 어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사실 한자를 모르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가출비자를 알기 위해서는 가지런할 비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화살통 위에 화살이 가지런히 꼽혀 있는 모습입니다. 화살통 위에.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위에 화살의 형상인데 많다를 뜻하는 열십의 연자체, 이어쓴 스물이. 그래서 꼭 20개가 아니라 아주 많은 걸 뜻하죠. 아주 많은. 자,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썼고, 자, 언더칸이 들어가는 이유는 물론 상형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비슷한 글자로 갖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이 화살통 자체가 언덕처럼 이렇게 높습니다. 화살이 그렇게 뭐 짧게 뭐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더칸을 썼고요. 이 화살을 갖다가 안에도 많이 있는 모습이지만 쓴다고 해서 쓸 용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한 거죠. 원래 상형 문자였는데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정돈된 것이 가지런하다 해서 가지런할 비자입니다. 잘 정돈돼 있어야 하나씩 딱딱 꼽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지런히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추고 준비할 때 가지런히 이거는 뭐 잘 정리정돈을 뜻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생각도 그렇게 가지런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갖출 빗자. 자, 이 갖출 빗자가 들어간 단어 뭐가 있습니까? 준비죠. 준비할 빗자라고 세간에서도 흔히 얘기합니다. 저는 이 화살을 보면은 꼭 삼국지에서 장비 생각이 나요. 우리 장비가 삼국지에서 엄청난 용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장 어이없이 죽은 용장입니다. 장비가 사실은 이제 먼저 자기 도원결의를 맺은 의형제 관우가 먼저 죽었고, 그래서 드디어 관우의 복수를 하러 가는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충복들한테 3일, 즉 사흘, 하루 이틀 사흘, 그게 3일이죠.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무슨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뭐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화살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다듬고 말리고 앞에 화살촉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는 사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장비는 관의 복수의 일념에 불타서 사흘 안에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을 치러 갈 테니 사흘 안에 화살을 10만 개를 만들어라. 자신의 충복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들려면 무조건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목을 치겠다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진짜 충성으로 모셨던 부하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황당한 이제 경우를 겪은 거죠.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것을 갖다가 강요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내일 화살 10만 개를 장비에게 바치라고 한 날, 그 전날 저녁에 잠자는 장비를 암살을 합니다. 칼로. 왜? 장비 성격상 내일 화살 10만 개가 안 만들어지면 자기를 죽일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력에 취하면 자기 명령이 통한다 싶으면 점점 더 강한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저항이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지런할 비, 갖출 비를 보면 설명을 할 때 화살통이 나와야 되고, 또 화살통, 화살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장비의 최후를 생각을 합니다. 그 천하용장 장비가 화살 독적하다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충복한테 암살을 당한 그 장면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권위가 쓴다든가 자신의 소위 말빨이 통한다라고 그러는 데는 점점 강한 요구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폭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훈을 좀 새기셔가지고, 내가 진짜 만만하다, 이 정도면 내가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국지 이야기 끝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